그러면은 왜 합성 프로게스틴을 포함한 많은 약제들이 어떤 안드로겐이라는 건 이제 남성 호르몬을 통칭한다고 했죠?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도 안드로겐 계열이죠? 그러니까 이 안드로겐의 성질을 갖게 됐느냐? 이거는 합성 프로게스틴을 개발하는 과정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좀 오늘 할게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맨 아래에 있는 요 그림을 볼게요. 요게 뭐냐면 요게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뭐죠? 요게 테스토스테론이에요. 프로게스테론하고 테스토스테론하고 굉장히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하고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프로게스테론하고 테스토스테론하고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은 차이가 어디만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여기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완전히 똑같아요. 합성 프로게스틴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하면 이 프로게스테론하고 유사한 작동을 하는 물질을 만들까? 이거를 고민할 때 이 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료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합성 프로게스틴으로 상업적으로 가장 널리 쓰인 것 중에 거의 1세대 합성 프로게스틴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노르에틴드론. 뭐 이름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약이 최근까지 쓰였었어요. 크리안이라는 약에 지금은 안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노르에틴드론을 개발하는 과정이 어떻냐면은 이 테스토스테론에서 노르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노르에틴드론이고 노르테스토스테론. 그럼 이 노르테스토스테론은 무슨 말이야? 노르가 노거든요. 노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하고 이걸 비교해 보면은 딱 차이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이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없죠.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테스토스테론이에요. 이게 하나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없어지니까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가서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얘가 프로게스테론처럼 가서 똑같이, 그러니까 세포에 프로게스테론을 받아들이는 문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수용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그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자, 여기는 원래 프로게스테론만 가죠. 근데 이 노르테스토스테론 얘도 여기 가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먹어서 흡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서 흡수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게 뭐냐면은 그게 요 부분이 요 부분. 요 부분이 들어가면은 먹어서 흡수가 잘 된대요. 그래서 요게 추가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노르에틴드론이라는 1세대 프로게스틴이고, 그래서 이 프로게스틴의 부모는 누구예요? 테스토스테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프로게스테론에도 가지만 테스토스테론 수용체에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응?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뭐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아이가 된 거예요. 이런 합성 프로게스틴은 개발 과정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가서도 작용하고 저희 가서도 작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성 프로게스틴이 작동하는 경로가 여러 개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거는 프로게스테론처럼 작동했으면 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 가서 작동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에스트로겐 가서도 작동해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그게 티볼론이잖아요. 우리가 리비아를
한 알만 먹어도 티볼론 한 알만 먹어도 에스트로겐을 따로 안 먹어도 되는 이유가 티볼론은 프로게스테론에도 가고 에스트로겐에도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드로겐 수용체에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티볼론은 이 세 개에 다 가요. 근데 이런 특성이 각각의 약제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이건 오늘 새로 나온 단어인데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가 있고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수용체가 있어요. 여기에도 가요. 그럼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스테로이드 아시죠? 스테로이드하고 유사한 거예요. 우리 스테로이드 왜 염증 심어갈 때 이렇게 바르잖아요. 항염증 효과를 주는 스테로이드랑 그러니까 우리 스테로이드 약제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자극이 되면은 이게 살이 쪄요. 이게 체중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호르몬 먹고 체중이 증가하네. 이거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가 자극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수용체는 이거는 전해질, 뭐 나트륨이나 이런 이온들이죠. 우리 몸에 이온들이 필요하거든요. 전해질이 왜 있어야 되냐면 삼투압도 유지해야 되고 이 전해질이 전기 신호를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근육이나 신경에서는 전기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미네랄이죠. 미네랄. 이게 자극이 되면은 미네랄을 유지시킨단 말이에요, 몸에. 그러면 미네랄은 항상 물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짠 거 먹으면 붓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붓죠. 그러니까 호르몬을 먹고 부었어요 하는 거는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연구자들이 약제별로 쭉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가서 작동하는 거는 항에스트로겐 효과를 보려는 거예요. 항에스트로겐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 프로게스틴을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항에스트로겐 효과 요거를 보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약제가 다 항에스트로겐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원래 있던 건 뭐예요? 프로게스테론이죠.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을 눌러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에스트로겐 효과가 있죠.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효과는 당연히 없죠.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하고 절대 작용이 같지 않아요. 서로 견제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안드로겐 효과도 당연히 없죠. 근데 항안드로겐 효과는 약간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애매하다. 그리고 근데 프로게스테론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효과가 약간 있고 그 다음에 항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효과가 약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배란되면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란되고 나서 어때요, 여러분? 막 땡기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식욕이 막 땡기고 약간 살도 찌잖아요. 임신하면 살찌잖아요. 임신하면 프로게스테론이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살이 좀 찔 수 있어요. 프로게스테론. 그러니까 유트로게스탄을 드시는 분들이 약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배란되고 나서 생리하기 전까지 그 기간,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 내가 평소에 예전에 가임기 때, 그러니까 매달 생리를 하던 시절에 그때만 되면 너무 먹을 게 땡겼다. 이상하게 단 게 땡기고 이랬다. 그런 분들은 천연 프로게스테론을 먹었을 때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닌 분들도 많죠, 물론. 호르몬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에 가서 작용하느냐, 안드로겐 가서 작용하느냐,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작용하냐 이런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게 체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을 먹었을 때 살이 찌는 분들이 있다. 예. 그것 때문에 약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효과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붓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프로게스토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프로테론, 아세테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많은데 다 건너뛰고 오늘 이거 다 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오늘은 안젤릭하고 리비알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리비알에 들어있는 티볼론 대사물 여기가 리비알이고 그죠? 여기가 안젤릭이거든요. 안젤릭에 들어있는 건 드로스피레논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티볼론은 드로스피레논 둘 다 항에스트로겐 효과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야 자궁이 보호되니까. 티볼론은 에스트로겐도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따로 들어있지 않죠.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효과예요. 여기까지는 효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부작용이죠. 근데 요 부분은 좀 애매해요. 여기 안드로겐. 요거는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효과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우리 여성들도 테스토스테론이 있다고 했죠. 폐경후 여성들한테 몸에서 나오는 안드로겐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엄청 많지만 유명한 거 두 가지. 뭐가 있었죠?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DHEA 이게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신 분들은 티볼론을 먹었을 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효과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충분히 이 안드로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폐경 후에도. 왜냐하면 난소에서 폐경이 돼도 이 안드로겐은 만들어요. 그리고 부신에서도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충분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티볼론을 먹게 되면 그럼 너무 많아지죠. 안드로겐이. 그러면 이게 부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 항안드로겐. 항안드로겐은 뭐예요? 안드로겐을 낮춘다는 거예요. 이 드로스피레논은 실제로 안드로겐을 낮출 수가 있어요. 이 약 자체는 안드로겐 효과가 없으면서 기존에 있는 안드로겐 호르몬의 합성이나 역할을 차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얘는 안드로겐이 많은 분들이 쓰면은 좋겠죠. 이거를 선택하는 거는 내 체질이 중요해요. 내 체질이. 그래서 먹어보면 안다. 먹었는데 기운이 나고 막 좋다. 그러면은 리비알이 맞는 거고 먹었는데 막 여드름 나고 탈모가 생긴다. 그러면은 리비알이 안 맞는 거고 그럴 때는 안젤릭이 낫죠. 자, 그 다음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대해서는 둘 다 영향이 없어요. 항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에 대해서는 리비알을 먹어서 붓는 효과는 잘 없어요. 이건 중립적이에요.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드로스피레논은 뭐예요? 얘는 항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수분 저류가 없다는 거예요. 먹어서 붓지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티볼론은 부모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테스토스테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로겐에서 오네요. 얘는 티볼론은. 그러니까 당연히 안드로겐 쪽으로 이렇게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드로스피레논은 얘는 부모가 누구냐면 이뇨제예요. 이뇨제에서 왔어요. 좀 특이해요. 그렇다고 이뇨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의 작동을 좀 방해해서 부기를 빠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먹고 잘 붓는다. 이런 분들은 이게 좋겠죠. 같은 합성 프로게스틴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